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필라테스랑 헬스를 같이 수업하고 있는 김보빈입니다. 오늘 왜 오셨죠? 일단 브랜딩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도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남성들이 지금 한 유튜브나 인스타 두 개 다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오는 거를 내가 업로드를 계속하고 뭘 하면 계속 그 남성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주로 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여성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반응이 올 수 있고 그분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고민했을 때 그냥 계속 점점점이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메타인지라는 거를 제 어차피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고 했으니까 메타인지를 혹시 해보셨나요? 근데 저를 아는 게 그게 제일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긴 하죠. 자기 객관을 하는 게 제일 네, 어렵긴 한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근데 뭔가 좀 다 애매한 게 아닐까? 왜냐면 힙이라고 해도 네. 이미 선수분들이나 혹은 엄청 잘 알려준 분들이 얼마나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지, 내가 더 잘할지 저 사람이 더 잘할지 알 수 없는 거고, 과연 내가 나 1타야 라고 감히 말하는 게 거짓말이 되진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은 것 같고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겪는 고충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퍼스널 브랜딩 1기 교육을 했었을 때 7년차 클래식 필라테스 강사님께서 제가 매번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왜 내려놓으라고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엄청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네. 저는 계속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봐서 그런가 봐요.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까지를 보면은 한 명당 40, 50분을 거의 편집 없이 맞드는 부분만 삭제를 하지 거의 다 보내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는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SNS 상에서는 사실상 피트니스 업계에서 마케팅이나 세일즈 강의를 하시는 분들 훨씬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은 했었어요. 이분은 갑자기 이렇게 뜬 느낌이어서. 왜냐면 센터에서도 초청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은 브랜딩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피트니스에 대한 피드는 적긴 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보여지는 거가 실력이, 다른 이제 정리가 잘 되신 분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제가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화에 대한 중요성인데, 제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니면 인증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해온 사례들이 엄청 많아도 그거를 SNS나 모든 SNS 다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거를 내가 그 경험제를 올리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저는 마찬가지로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생 지금 1기 분한테도 당신이 지금 XY축 그래프로 실력과 이제 인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여기에서 어디 있는 것 같냐 그랬을 때, 인지도는 낮은데 실력은 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스타에서 그렇게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많이 올렸어요? 아니래요. 그러면은 당신은 실력이 없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메타인지를, 아까 잘하는 건 당연히 상대적이긴 하죠. 뭐 힙 같은 것도 그렇게 따지면 IFBB 프로 선수, 나바 프로 선수들이 훨씬 더 뭐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면은 밑도 끝도 없죠. 근데 지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인지도만큼 실력이 있는가를 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많이 들었어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실력이 있다면 오히려 그 성과에 대한 거를, 저는 계속 생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저희 협회 사람들이 그게 왜 생색이냐, 그냥 그 성과에 대해서 말만 하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내가 상표권으로 뭐 수익을 낸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죠. 요새 뭐 상위 노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럼 블로그, 저는 0.1% 블로거입니다 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1%, 0.1% 맞아요. 이런 거 카피를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블로그 차트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한창 이제 이커머스에서 활동할 때 사용했던 제 블로그를 넣어봤는데 상위 0.00001%가 되는, 최고 4천 몇 위까지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안 해도 5만 몇 등이었어요. 그래도 0.0002%였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굳이 막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1% 블로거, 0.1% 블로거를 해가지고 완전 여기 업계에서 블로그 신으로 찬양받고 몇 시간에 100만 원씩 받는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대표님 뭐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 성과를 인증을 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해도 우리의 성과는 계속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상대방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거를 저는 이제 가치 더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본질을
가치를 더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기를 치면 안 된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진짜 많이 예시를 드는 건데 필라테스니까 시퀀스를 잘 짠다. 뭐 모든 강사님들한테 뭐 잘하세요 하면 다 시퀀스를 잘 뜬대. 근데 그냥 문구만 회원님 체형에 맞는 시퀀스를 잘 짭니다 라고만 해도 뭔가 가치가 좀 더 더해지고 근데 회원님들의 체형을 의학적으로 오류 없이 잘 짭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하는 영역이고 그쵸. 물리치료사 분들도 하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업계는 어떻나요? 많이 하죠. 안 발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 더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더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치 더하기 혹은 본인의 성과까지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를 굳이 그렇게 하면은 천재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명해지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심자의 눈에서 내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해줄게 가 요새 좀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선수급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눈에서 나는 이 정도까지 키워줄 수 있어. 뭐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많이 하는 말이 월 500만 원까지는 제 강의를 들으면 정말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강의들도 많고 혹은 부업으로 100만 원까지 초단기로 하는 방법은 제 강의가 좋습니다. 요런 거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하는 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혹은 칭찬을 한 번이라도 좀 받아본 거를 다 적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뭔가 증빙할 게 있나? 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죠. 나 뭔가 수업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그런 멘트를 적어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수업 잘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돼요 라는 거를 그냥 성과가 오히려 많으면 그걸 또 표현하기 어려워해. 후기를 뭐 한두 개만 받은 사람은 그거를 엄청 부풀려서 나 이렇게 받았어 올리고 강조하고 또 다음날 또 한 개를 강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제는 인증을 하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리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글만 이렇게 뚝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연출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 출강을 갔었을 때 센터 출강 그 썸네일을 약간 단체 사진 이런 거를 좀 하면서 어디를 갔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센터별로 어떻게 PPT를 다르게 만드는지를 좀 보여주고 제가 강의하는 영상을 넣었고 그 다음에 후기를 짜라락 넣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센터 출강 갔을 때 딱 뭔가 다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러면은 본인만의 그런 컨텐츠 썸네일 뭐 시리즈별로 좀 해도 괜찮겠죠. 뭐 그 하나 썸네일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넘기면 이렇게 요새 막 이제 여성 트레이너 분들이 많이 하는 형광펜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뭐 하트하고 이제 막 그런 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네. 나도 한번 수업 받아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잡아 나가야 할 타겟에 맞는 컨텐츠면 좋겠죠. 체형 교정으로 나가고 싶으면 체형 교정에 후기를 넣는 게 나을 거고 뭐 미용 목적인 운동을 잘 하신다면 아니면 우리가 그 타겟을 잡아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 게 좋고 그럼 인스타는 미용 목적으로 주로 해서 올리고 블로그는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된 리뷰들로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센터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미용 목적보다는 체형 교정가 더 크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블로그에는 강요도를 좀 높인 글, 좀 진지한 글을 이제 쓰는 그걸로 가는 거죠. 눈금 그거 있나요? 네, 센터에? 네. 그리고 체형 분석기? 네,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비포와 애프터를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내는 거죠. 1회차, 2회차, 그럼 차라리 시리즈를 1회차 때 이분이 이렇게 했고 그럼 5회차 때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면서 그 사람과의 썰을 쭉 블로그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칼럼 읽듯이 그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재밌게 읽지 않을까요? 본인이 이제 간접 경험하는 그런 것처럼 블로그는 원래 간접 경험하는 요소로 플랫폼이 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수업을 받았을 때 나도 이렇게 되겠다 라고 느껴지게끔 글을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요새는 저는 대부분 퍼스널 브랜딩을 좀 잡아드릴 때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 블로그도 다 무조건 운영을 하라고 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모으기 용도는 너무 좋은데 설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짧기도 하고 긴 글도 잘 못 읽고 그리고 사진과 글을 싱크를 맞추기가 어렵죠. 왜냐면 슬라이드 형식이니까. 근데 블로그는 사진, 글, 뭐 영상, 뭐 움짤, 글 이런 식으로 싱크를 막 하니까는 가독성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거는 모으기용으로 좀 좋아요. 좀 약간 어그로나 아니면 이목을 끌어서 이 사람들은 딱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딱 블로그로 내 실력을 뭔가 보여줄 수 있게 컨텐츠가 제작이 돼 있다면 모으고 설득하기까지도 가능하다.
모으는 건 인스타, 설득하는 거 블로그. 네, 그거를 좀 뭐 전략별로 이게 딱 정답이에요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좀 짜시면은 좀 더 편할 거다. 인스타로 나는 모으기도 할 거고 무조건 다 전환도 시킬 거야는 어렵긴 하다. 근데 개인 블로그도 있어요. 예전 센터에서 쓰던 그 블로그가 있어서 그걸로 계속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이거는 미용 목적으로 할 거고 블로그는 통증 개선을 할 거다라고 했는 거는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잖아요. 센터 입장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SNS도 본인은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잡아 나갈 건가를 먼저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골 포커싱이 중요합니다.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일타가 될 거예요, 체형 교정이 일타가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저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업계에서 마케팅 1등이 하고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세일즈에 대한 갑자기 컨텐츠를 올려요. 그거는 그럼 싱크가 맞나요? 안 맞으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마케팅적인 것만 저는 올리는 거예요. 제가 메타버스의 그냥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그러면 피트니스 업계에서 마케팅 1등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좀 제작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후기들을 좀 모아야 될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런 좀 방향이 잡힌다는 거죠. 그거를 컨텐츠를 구성할 때 이제 메타인지를 한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결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센터 이야기는 좀 빼볼게요. 제가 되고 싶은 거요. 네. 사실 진짜 그동안 무작정 열심히만 해가지고 정작 제가 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이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되고 싶은 것보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 뭐예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사는 거겠죠? 근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가를 한번 세팅해 보는 거죠. 이전에 센터에 있을 때는 막 제가 수업 250개도 해보고 그럼 하루에 막 수업 13개, 14개도 해보고 몸 상해가면서 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잠줄이고 나중에는 몸이 많이 힘들지 않고 조금 제 시간당 가격을 올리든 부수입이 있든 간에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그거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 저는 그 건물주 막 되고 싶다라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100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0억 정도를 모으면 월 5천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은퇴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갈아야 될까? 그럼 10년 정도는 해야겠네. 그 10년 동안 1년에 10억씩 모아야 됐네. 그럼 1년에 월 단위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했었을 때 그런 최종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예 이제 그 지역에서 사실 건지 아니면 서울로 나중에는 뭐 이 지역에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거는 최고 비싼 아파트나 그쵸. 뭐 이런 곳에서 사는 게 목표겠죠. 그쵸. 그럼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생활을 했었을 때 차도 이제 또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소비적인 거 문화생활이나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이 정도 벌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서 이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건지 부수입으로인지 방법일 뿐이죠. 이건 네. 목표가 아니라 대충 한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집값이 한 거기 집도 괜찮아요. 15억이라고 하면 차도 있을 거고 그래도 한 50억은 있으면 진짜 10억? 10억? 그러면은 일단 집, 차 뭐 한 1억이면 좋은 거 다 사니까 10억 정도만 해도 한 20억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네. 20억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할 건가를 세팅해놔야 나중에 또 번아웃도 안 오는 거죠. 방향 없이 열심히 달려다 보면은 또 번아웃이 올 수도 있죠. 지금 나는 뭘 위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몸상해 가면서 하지? 근데 그 20억이라는 뭔가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나 지금 아직 한창 해야 될 텐데 이런 감정에 지금 휘둘릴 때가 아닌데? 나 지금 그냥 인풋만 넣을 때야 라고 그냥 알아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히 안 지치는 것도 있어요. 야, 나 아직 해야 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세팅을 해놔요? 진짜 100억으로. 네. 진짜 하고 싶어서요. 평생 안 지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을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목돈을 버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세팅을 새로 하는 브랜드 런칭을 하는 거는 재무제표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털 거예요. 제가 교육 빼고는 크게 돈을 써본 적도 없고 크게 쓰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더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좀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요새 애그리게이터라고 저의 브랜드를 인수해간 회사도 그렇고 기업화된 센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거든요. 같은 거 말고요. 진짜 회사처럼 운영하는 애들. 내부 교육으로도 저를 이제 출강을 불렀던 그런 또 외부 교육에 진짜 돈 많이 써요. 왜냐면 내부 이거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점점점 그리고 그 사모펀드에서 미국과 중국 자본들이 막 이제 돈이 들어와서 진짜 경영자들이 운영하는 센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플루언서나 개개인이 유명한 센터는 사실상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은퇴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돈을 이길 수는 없어. 자본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것부터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위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상 우리의 리소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상위 노출이 안 되면 그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니까. 근데 걔네들은 자본으로 때린다고. 그러면 빨리 기간을 정해놓고 인풋을 할 때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체력적으로 생각했을 때 30대 후반이 되면은 그니까 빠르게 딱 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20억을 빨리 불사르고 한 그 8년? 집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8년? 36? 아니네요. 그럼 7년이네요. 이제 12월이니까 7, 8년 정도?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골포커싱을 잡아놓고 이제 방법, 본인의 가치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지 뭐 인플루언서가 돼서 광고 수입을 올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캐릭터 혹은 방법론이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자로 갈 거예요? 아니면 공구로 갈 거예요? 아니면 모델로 갈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인플루언서가 돼서 협찬을 받거나 그런 건바이건 한번 올려주는데 막 이제 몇십만 원씩 받는 혹은 몇백만 원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또 컨텐츠가 또 달라지는 거지. 이 캐릭터는 아까 그래서 메타인지를 한 걸로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걸 결합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야 오래 갈 수 있고 잘할 수 있겠죠. 갑자기 모델 하세요 라고 제가 만약에 모델 한 번 하면은 기업 잘 만나면은 뭐 한 건당 1년 계약에 막 그럼 몇 천만 원 법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솔루션을 줬어요.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요. 그니까 이제 본인의 메타인지를 잘 한 상태에서 이 방법, 이 캐릭터가 되는 거지. 이 캐릭터는 수단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본인을 상품이라고 자꾸 인지를 안 하려고 해. 우리는 상품이에요. 누군가에는 상품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품이고 제품도 상품이지만 저도 상품인 거네요. 왜냐 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채용 교정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를 짜셔야 됩니다.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되지? 다 없으니까 브이로그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브이로그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브이로그를 보는 사람은 누구죠? 뭐 출근이나 뭘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는 사람들. 그러면 연예인들 브이로그는 왜 잘 될까요? 그 사람의 일상을 보고 싶으니까. 이뻐서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하면 직관적으로 표현했고 그 욕구를 포장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강민경 브이로그 아니면 뭐 다른 뭐 유명한 이쁜 사람 누구 있죠? 블랙핑크 제니. 뭐 제니 브이로그. 네. 브이로그도 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예뻐서 보죠. 이뻐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능제가 만약에 외모다. 그러면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거고. 근데 아까 남자 70%고 여성 30%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거를 자꾸 뭔가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자꾸 컨텐츠적으로 녹이지 않았나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럼 여성들이 그러면은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내가 메타인지 썼을 때 뭐가 있을까?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일반화긴 한데 네. 뭐를 좋아하냐면 공감해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따뜻한 말 해주는 거. 그쵸. 뭐 라포 형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쵸. 회원님들도 그런 걸 되게 저한테 그런 면을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거를 유튜브에 녹였나요? 아니요. 운동하는 것만 올렸나요? 아니요. 그냥 일상 먹고 운동하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거의 다. 아까 저희가 따로 플레이스 얘기를 했었을 때 썸네일. 네. 남자들은 누구한테 눈이 간다고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럼 남자가 남자의 브이로그를 즐겨 볼까요? 아니요. 근데 이제 막 유명한 사람이면 보겠죠. 그러니까 얻을 게 있으면 뭐 김정은 김강민 선수, 김건우 선수 이런 사람들은 아 저렇게 나도 동기부여를 받고 멋있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브이로그를 해요. 남자들이 볼까요? 아니요. 그니까. 근데 남자들이 비중이 많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적인 요소가 단순히 여성이고 그 다음에 먹고 뭐 운동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요소가 관심사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보는 거고. 네. 그럼 여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셔야죠.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 유명한 게 뭐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들이 거의 위로하는 글 아닌가 요새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럼 좋아하는 컨텐츠를 녹여내야 되죠.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식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진단을 받을 만큼 폭식증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걸 내가 치료를 받았고 그때 시선이나 내 자괴감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그때 몇 년을 한 2년을 고생을 했어서 그걸 극복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럼 이렇게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유튜브 썸네일에 갑자기 비포 애프터 하고 폭식증이었던 20대 여성 뭐 비포 애프터 아니면 뭐 그런 후키 문구를 뭐 하나 쓰는 거죠.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럼 이거는 남자가 많이 볼까 여자가 볼까? 여자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다른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셔라. 근데 이거는 모두 메타인지가 일단 잘 되어야 네. 이 방법론도 말할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따라서 이게 컨텐츠도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원가스 어떻게 올릴지도 나오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라는 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너무 명확하게 자기 객관화인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려요. 뭘 어떻게 객관화를 해야 되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을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 부품으로 다 뜯어보세요. 기능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될 수 있고요. 외모에서도 얼굴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했을 때 바스트 그것도 사실상 그거를 노출을 했었을 때 조회수나 뭐 좋아요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또 섹시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류 쪽으로 또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쪼개는 거예요. 아니면 직각 어깨 라인이 나는 엄청 뭐 좋아 혹은 골반이 나는 이뻐 혹은 다리 라인이 나는 진짜 이뻐 아니면 레깅스 핏이 엄청 나는 이뻐 아니면은 이걸 조금 더 쪼개면은 키가 작은데도 레깅스 핏이 잘 나와 뭐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모듈화 부품 하나하나 다 쪼개는 거죠. 네. 외모에서도 진짜 많이 쪼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거라든지 협회 소속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학교 출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본인을 그냥 제품이라 생각하고 뭐 이런 녹음기라면은 네. 이거는 브랜드는 소니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구성하는 거는 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버튼들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하나하나 다 쪼개는 거죠. 그러면은 경쟁사를 봤었을 때 이거는 배터리 용량은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또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본인을 부품화를 시켜버리세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능 혹은 보기는 어떤지. 그렇게 다 쪼개버리면 또 메타인지가 돼요. 실제로 근데 전 센터에서 가슴 수술을 권유받았었거든요. 왜요? 바스트가 작으니까 너는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려면 그때 헬스 퍼블릭이었는데 여자 회원님들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헬스 회원님들도.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는 얘가 이런데 왜 밖에선 좀 덜하지? 이런 느낌이셨는지 너는 가슴 수술 해볼 생각 없니? 이러면서 잘 됐던 유명한 인플루언서 얘기를 하면서 가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